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정비 보여주실 건가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맨날 하체 쪽만 제가 하는데, 일단 오늘은 하체 로암이라는 거 교환하는 영상과 함께 로암이 왜 중요한지, 로암을 언제쯤 갈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마티즈 09년식 차량이에요. 이거 스파크로 넘어가기 전 모델인데, 오너분께서 운전하면서 운전감이 상당히 불편하시고 뭔가 좀 느낌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바퀴가 지금 놀고 있죠? 덜렁덜렁. 반대쪽 볼까요? 이 반대쪽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제가 전자 영상에서 하체 투싼 차량 그거 하체 수리를 할 적에 로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기 지금 로암이 있어요. 전에 투싼 작업해 놓은 게 아직 버리질 않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로암이에요. 요거 투싼 차량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요걸 소개를 해드린 건데, 이 볼이 있어요. 이 볼이 하체에 있어 가지고 중심부 역할을 하면서 회전부 횡력을 갖다가 여기서 잡아주고 중심 하체 무게를 갖다가 여기에서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마티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볼이 나가 버렸어요. 이 볼 탈거를 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단골 카센터 한 군데씩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 차를 알아서 잘 봐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시거든요.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좀 안타깝게 지금 전반적으로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대결함이 지금 생겼다는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점검을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드네요. 사부님은 이렇게 기본 점검들을 해주시면서 이제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을 이제 봐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오일을 교환하면은 하체 점검부터 기본적으로 하고,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라이닝, 오일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기타 등등등 한 15가지에서 한 23가지 정도는 점검을 해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로우암 볼이에요. 아까 투싼 차량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느 차든지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체 서스펜션 구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맥퍼슨 스트러 타입하고 더블 위시본 타입.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맥퍼슨 타입이거든요. 맥퍼슨 타입은 서스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쇼바 밑에 바로 로암이 있어요. 간단하죠? 공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블 위시본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요게 더블 위시본 타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퍼암이라고 있어요. 어퍼암이 있고 레터럴암이 있고 그 다음에 로암,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요즘에는 거의 고급 차량에만 많이 들어가고, 요게 이제 맥퍼슨 타입이거든요. 간단하죠? 구조가 로암 있고 쇼바 있고 끝.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은 로우암 볼 한 군데에서 하중을 갖다가 다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힘이 얼로 쏠리겠어요? 로우암 볼 일르다가 다 쏠리거든요. 얘는 한번 볼까요? 얘는 위에서 잡아주지, 밑에서 잡아주지, 요 하나 또 있죠. 요 레터럴함에서 잡아주지. 충격 흡수 부위가 쇼바를 포함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훨씬 좋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 오래됐을 때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수리 비용이. 그래서 요게 단점이거든요. 마티즈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볼이 나갔어요. 이 볼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천년만년 쓰게 안 만들어놔요. 무조건 나가요. 나가면은 이거 보이죠? 덜렁덜렁 거리죠. 이게 주행 중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퀴가 어떻게 되겠나. 이 조향장치 쪽에 잡아주는 게 타이로드 엔드볼, 얘가 빠져버리면은 이 중심축을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바퀴가 이탈이 돼버려요. 이게 주행 중에 생기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 지금 구리스가 메마르거든요. 이게 오래되면 이렇게 볼 조인트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안에 비가 오면 빗물도 들어갈 테고 먼지도 들어갈 테고, 그러다 보면 이 볼 조인트 자체가 마모가 일어나요. 바퀴가 이렇게 덜렁거리죠. 이러다가 차가 주행하면서 노면이 이렇게 흡수를 하잖아요. 더더더더더 거리면서. 이러다가 순간적인 충격을 심하게 딱 받아버리면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방심해서도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체 소리 나면 무조건 점검 받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운전자분들께서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가격적인 부담이 또 있을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네. 볼 같은 종류는 볼만 교환도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이 로어암이랑 볼이랑은 일체형으로만 예, 맞습니다. 아세이로 교환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요 볼만 교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품 자체가 정비소에서 이 볼만 안 갈거든요. 왜 안 가는 이유가 요 보시면 알아요. 터졌잖아요, 지금. 부싱 자체가 터졌죠. 요 상단부 크랙 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아세이로 교환하는 거예요. 제가 전자에도 설명드렸죠. 이러면은 두 번 손을 안 대요. 근데 얘가 나갔다가 요거 하나 갈고 나중에 이거 터지면 소리 나겠죠? 그럼 요거 또 갈고. 그러면은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두 번 쓰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야지. 그게 좋습니다. 이쪽도 봐봐요. 이쪽은 더 심하죠? 반대쪽보다 훨씬 심하죠? 근데 얘는 볼이 안 나갔어. 볼은 살아있어. 그래도 양쪽 교환하는 게 그렇죠. 좋은 거죠. 그래서 하체는 수명이 제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했잖아요. 얘는 볼이 나갔어요. 얘는 부싱이 완전히 파열됐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내 안전을 선택을 해야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전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체는 양쪽을 같이 교환해 드리는 거를 권장을 해 드리는 거예요. 마티즈 스파크 차량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 쇼바 투싼 차량보다 쇼바 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쉐보레 차량은 외국계 기업의 네. 차량이다 보니까 네네. 이제 현대기아보다 부품값이 비싸다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예, 예. 맞나요? 맞습니다. 비싸요. 제가 조금 이따 부속값 보여드릴게요. 부속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 부속값이요? 여기 부속값 보여드릴게요. 한쪽에 88,660원. 이제 소비자한테 청구가 될 적에는 부가세 별도로 청구가 돼요. 그러면 9만 원이 넘죠? 이제 전자에 제가 투싼 차량 하체 수리했잖아요. 그 로함이 순정 가격 6만 6천 원 정도 해요. 부속값은 차가 작다고 해서 싼 것도 아니고 차가 크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제조사가 어디냐, 메이커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크기도 물론 사이즈도 좌지우지해요. 그거에 따라서 부속값은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그 모비스 부품 아시죠? 때깔이가 이게 뭐요? 이거는 착하거든요. 부속값이. 현대 기아자동차 많이 타세요. 예, 그게 실속입니다. 예, 수입차 사랑하지 말고 국산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노가다. 쩔었어. 하체 고장나서 올 정도면 네. 대부분의 차량들이 다 쩔어서 오겠네요. 거의 뭐 방치 수준으로 오죠. 예, 이제 내가 좀 약간 운전함에 있어가지고 불안감을 느낄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오거든요. 병원도 멀쩡할 때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내 몸이 망가졌을 때 많이 가는 거거든요. 자동차도 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망치가 필요해 또. 망치가 필요해. 맞박에서 또 땀나요. 자,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안에 원래 구리스가 주입이 되는데 바짝 말라 있죠. 여기 녹도 보이고. 이러면은 이 볼이 그래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봐봐요. 여기 지금 마모돼 가지고, 예, 마모된 게 티가 나죠. 이 안쪽으로. 이러면은 얘가 이렇게 덜렁거리다가 요게 한계치까지 도달하면 이 볼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잖아요. 덜렁덜렁. 자, 이거하고 저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새 거고 여기 신품 똑같이 놓으면은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놀죠? 얘는 얘가 많이 놀죠? 근데 얘는 얘가 많이 놀아요.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물론 얘도 부싱이 거의 같이 간다 그랬잖아. 봐봐, 얘가 더 심하네. 얘는 완전 파열됐네. 여기 파열된 거 보이시죠? 안에. 네. 완전 파열돼 가지고 이래서 하체 수명은 거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내 볼은 아직 살아 있어.
근데 조만간 얘도 가겠죠. 신품 볼까요? 신품. 네. 꺾이는 각도가 틀려요. 이거 봐. 그죠? 네, 볼이 틀리죠? 예. 봐봐요. 꼼짝도 안 하죠. 하체는 양쪽을 항상 교환을 해 주셔야 돼요. 아, 맞박에 땀 좀 닦고. 제가 전자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이거를 끼워서 조립을 하면은 비틀어져요. 무조건 비틀어지거든. 공차 체결.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싱 공차 체결을 안 하면은 무조건 수명이 단축이 돼요. 바퀴가 땅에 떨어졌을 찌개를 가정을 해서 공차 체결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풀러서 조립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조립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얘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하체 소음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겨울철에는 공기압도 자주 보잖아요. 그게 수축이 돼서 그래요. 고무류가 수축이 되면은 탄력이 더 탱탱해지겠죠. 오그라드니까. 그러면서 이게 부싱이 파열되거나 갈라지거나 어떤 특정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은 소리 나요. 이게 바퀴가 내려왔을 때를 가정을 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걸 조여줘야 돼요. 이렇게. 자, 예. 요 볼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다 조여놨죠? 한번 내려볼게요. 뒤틀리는지 안 뒤틀리는지. 어때요? 뒤틀리죠? 고무가? 이래서 공차 체결이 중요한 거예요. 날씨가 벌써 봄이야, 봄. 맞박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 수리 이제 그럼 다 끝난 건가요? 수리는 완료가 됐는데 하체는요, 수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얼라이먼트를 보셔야 돼요. 얼라이먼트를 보는 목적은 타이어 편마모 목적도 있지만은 내가 운전하면서 최상의 승차감과 핸들, 직진력이라든지 보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걸 얼라이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체 수리는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얼라이먼트를 반드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얼라이먼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협력업체로다가 얼라이먼트는 이관을 시킬 겁니다. 오늘 로암 수리를 했는데요. 하체는 안전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반드시 정비소 가서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